안녕하세요, 노영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통 우리가 총각김치라고 하죠. 그 김치를 담가 볼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옛날에 김장, 대김장을 하기 전에 이런 무김치 같은 건 다 미리 담가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무김치가 익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총각무를 손질할 텐데요. 총각무라고도 하고 알타리무라고도 해요. 근데 아직 저희가 시기가 조금 빨라서 진짜 총각무는 아직 안 나왔고, 이거는 무슨 초록무라 그래서 요즘 또 새롭게 나오는 무인데 알타리무보다는 조금 크긴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매끈하게 생긴 아이들은 굳이 껍질 안 벗기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뭐가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껍질을 벗기지만 매끈하게 예쁘게 생긴 것들은 껍질 안 벗기고 꼬리도 안 자르고 잎 그대로 해서 여기만 손질하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예쁘지 않은 아이들은 다 해도 되고, 옛날에 오래 두고 먹을 총각김치는 손질 껍질 같은 거 하나도 안 벗기고 했었어요. 그리고 껍질을 씹는 맛이 또 색다른 맛이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은 껍질 이렇게 벗겨주세요. 전체 말끔하게 벗기실 필요는 없고 이런 지저분한 데만 벗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줄기하고 이 무의 연결 부분, 여기는 V자로 칼집을 넣으셔서 그 부분은 점여내셔야 되거든요. 그 잎도 떡잎이 지거나 이런 건 떼어내지만 이 무청 먹는 재미가 또 쏠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청은 손질하지 말고 그대로 싱싱한 것들은 그대로 살려주시면 돼요. 총각무는 사오면 이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약간 황토흙 같은 게 살짝 묻어있긴 한데, 그거를 씻어서 손질을 하셔야 깔끔하지, 흙이 묻은 채로 손질하게 되면 뭐 껍질 벗겼는데 다시 흙이 묻는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씻어서 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손질을 했을 때 깔끔해요. 그래서 이렇게 잎을 살려서 손질하는 게 최상의 방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힘들다 할 때는 잎과 무를 분리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돌려 깎고, 무청은 무청대로, 무는 이렇게 무대로 손질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래 두고 제대로 제맛을 즐기시려면 자르고 깎고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통으로 하시는 게 제일 맛있는 방법이긴 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V자로 파내고 이럴 시간은 없어요 할 경우에는 요즘 절인 총각무도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용하셔서 양념만 집에서 해도 내가 담근 총각김치의 맛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다듬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우선 처음 담그는 거니까 조금 3kg부터 담가 보자고요. 그래서 3kg 담그고 성공하면 그 다음에 양 늘려서 담가 보세요. 일단 한번 씻을게요. 씻으면서 바로 절일 통에다 담으세요. 물기를 털거나 이러진 않아도 돼요. 물기가 있어야 절여질 때 더 잘 절여지기 때문에 굳이 물기를 털 필요는 없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총각무 다 절였고요. 이제 절일게요. 이제 무를 절일 텐데요. 먼저 설탕으로 뿌리 쪽에 먼저 뿌려주세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이 설탕으로 이렇게 뿌리를 다 이렇게 조물조물 무를 해가지고 절이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설탕으로 무 쪽에다가 먼저 뿌려서 절여주세요. 무에 단맛을 입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김치를 좋아했지만 무김치를 특별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총각김치를 뭐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뭐 먹기 좋게 이렇게 딱딱 썰어주고 이런 거보다 큼지막하게 놓으면 그걸 젓가락에다 꿰서 누른밥하고 같이 먹었던 생각이 나네요. 그 다음에 굵은 소금을 뿌려주세요. 그 굵은 소금 잎에도 뿌려주시고 요 옆에 쪽파도 같이 절여주세요. 그래서 여기다 물 조금만 위에다 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2시간 정도 절일 거예요. 총각무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절여지고 나면 그 다음에 앞뒤를 뒤집어 주세요. 위에 있던 면이 밑으로 내려가게. 그러니까 이파리가 부들부들해질 정도로 절이시면 되거든요. 무는
크게 많이 절여지는 거에 상관하지 않는데 이파리가 좀 무청이 좀 절여져야 돼요. 그래서 한번 뒤집어 주시고요. 요거 이제 마저 절여지는 동안에 찹쌀풀 쓰고 양념 만들게요. 이제 찹쌀풀 쓸게요. 총각김치에 넣기 위해서 찹쌀풀을 쓸 거예요. 겨울김치에는 찹쌀풀을 넣고 여름김치에는 밀가루풀을 넣거든요. 왜냐하면 찹쌀풀은 발효되는데 숙성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겨울김치에 찹쌀풀을 넣고 찹쌀풀을 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양념이 재료에 잘 붙으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불 켜고 찹쌀풀 써볼게요. 풀떡풀떡 끓고 나면 불 줄여서 뜸 들이셔야 돼요. 이제 지금 보면 풀떡풀떡 하거든요. 이제 불 줄여서 뜸 들이고 풀 끓이는 거 완성할게요. 불 아주 약하게 줄여 놓으세요. 이제 풀 한 5분 정도 뜸 들였거든요. 이제 불 꺼서 식힐 거예요. 총각무 절여진 거 한번 씻어서 물기 뺄 거예요. 이제 총각무는 물에 한번 헹궈서 건져서 물기 뺄게요. 이제 다 헹궜고요. 물기 빼는 동안 양념 만들게요. 이제 양념을 만들 텐데요. 휴롬에다 내리시면 전체적으로 깔끔해서 좋고요. 되게 휴롬 없으신 분들도 있어서 그냥 핸드블렌더로 먼저 양파부터 갈게요. 양파는 잘게 썰어서 담으시고 여기다가 멸치액젓을 좀 부어서 가시면 훨씬 더 갈기가 편해요. 이렇게 액체가 있는 상태에서 생강 넣으시고 그 다음에 마늘도 여기다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 다 갈았어요. 새우젓은 꼭 갈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제 양념 간 거 볼에다가 부으시고요. 그 다음에 단맛 내기 위해서 설탕 조금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 저희는 고운 고춧가루 아니고 씨를 빼서 그냥 보통으로 간 고춧가루예요. 이렇게 고춧가루하고 양념하고 섞어서 조금 불려야 고춧가루 빛깔이 더 예쁘게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시고 그다음에 새우젓 넣어주세요. 새우젓은 꼭 다지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쓰는 거는 육젓이라고 하는 새우젓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찹쌀풀 쑤은 것만 넣으면 양념 다 완성돼요. 이제 양념 개어놓은 거에다가 찹쌀풀 넣어주세요. 찹쌀풀을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총각김치 담그고 싶은데 찹쌀풀 없어서 못 담그겠네, 이건 아니에요. 그냥 풀 안 넣고 담그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이 완성이 됐고요. 무를 조금 잘라서 양념을 찍어서 드셔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딱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소금 더 넣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양념에다가 버무릴게요. 이제 씻어놓은 총각무 끝에 무청에 있는 물기를 짤 거예요. 사실 절여진 총각무만 있으면, 절여진 배추만 있으면 김치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담가서 먹는 거랑 사서 먹는 김치의 맛도 있지만 또 담가서 먹게 되면 그 집에서 담근 김치의 담백하고 시원한 맛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물기 다 짰고 양념에다 버무릴게요. 큰 그릇에다 놓고 막 이렇게 버무리시면 꺼내거나 이럴 때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양념을 발라줘요.
이렇게 되면 김치 할 때 큰 용기가 없어도 다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잡지책이나 이런 거 옛날에 보면은 이파리를 막 똘똘 말아서 그렇게 해서들 촬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그렇게 하면 뭐 썰어서 담을 때 풀어서 쓰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길게 그냥 김치통에 담아요. 뿌리가 한번 이쪽으로 오면 쫙 놓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뿌리가 쫙 오게 놓고 그렇게 하면 가져내서 꺼내 먹기 되게 편해요. 지금은 양념이 엄청 많아 보이지만 이게 이제 무에서 수분이 나오고 하면 적당하게 식힐 거예요. 그래서 이 양념은 위에 쪽에는 양념이 좀 넉넉히 있어야 밑으로는 양념이 내려가지만 위에 거는 식혀서 내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쪽에는 양념을 조금 남은 양념을 덮어주세요. 이게 지금 7리터짜리 김치통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다 됐고요. 위에다가 랩 씌워줄게요. 김치통에 묻은 이런 양념은 젖은 행주로 닦지 마시고 종이 타월로 그냥 닦으시는 게 깔끔해요. 왜냐하면 고춧가루물이 행주에서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삶기도 조금 어렵고 하니까 종이 타월로 닦아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재료에 닿게 랩을 씌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총각김치 3kg가 완성이 되었어요. 김치를 꺼내서 썰 때는 맨 위에 있는 걸 먼저 꺼내는 게 아니라 맨 위에 있는 걸 빼놓고 그 밑에 거를 빼서 썰고 꼭꼭 눌러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익진 않았지만 그 밑에 있는 걸 하나 뺐고요. 잎과 줄기를 분리해요. 이거 아까 굵어서 반 쪼개서 담근 거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길게 잘라서 다시 한번 먹기 좋게 자르고 이렇게 해서 담을 수도 있고요. 사실 두 식구가 먹는 거라면 요거 한 반쪽 큰, 지금 이게 무가 크기 때문에 반쪽이면 충분해요. 무청. 그 다음에 얘를 원형이나 반달 모양으로도 썰 수 있어요. 집어먹기는 요거는 조금 더 큼직해서 먹음직스럽고요. 이거는 먹기에 한 입에 쏙 들어가서 간편하고요. 이럴 땐 집어먹기 좋게 약간 어슷하게 틀어서 담으면 집어먹을 때 편하겠죠. 그리고 김치를 담고 나면 반드시 김치 국물을 위에다가 조금 끼얹어 줘야 김치가 촉촉해서 먹음직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조기에도 무청이 없으니까 다른 거에서 무청을 조금 떼서, 제가 쓰는 도마는 저는 처음에는 이거를 생선 손질하는 도마로 산 거거든요. 근데 저는 물론 여러 개 샀지만 쓰다 보니까 우리가 김치 썰 때 김치 국물 이렇게 막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김치 막 가위로 썰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렇게 턱이 있고 스테인레스라서 김치 도마로 쓰니까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김치를 꺼내고 나면 이렇게 다시 꼭 눌러서 빈틈이 생기지 않게 촉촉촉 쌓이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위에 있는 랩도 다시 잘 덮어주셔야 김치가 싱싱하게 오래도록 두고 드실 수 있어요. 이제 위에 김치 국물 살짝 끼얹어 볼게요. 김치가 촉촉하게 적게 김치 국물을 끼얹어 주세요.
지금 이거는 저희 배추김치 국물이라서 막지만 아마 총각김치 국물은 요거보다는 조금 걸쭉할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다 썰어서 담았어요.